2009 개정 교육과정, 그게 진화론 교육의 큰 전환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뭐가 제일 큰 변화라 그랬었습니까? 시간 순으로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의 출현까지를 시간 순으로 연결해서 붙여서 가르치는 거, 그게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역사로 가르치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과학 시간에 가르치지만 역사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존재 규정, 그죠? 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위험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저께 1강, 2강을 통해서 한 거는 우주의 시작 부분하고 지구의 시작 부분까지를 이 첫 번째 덩어리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 과정이 딱 여기에 대응해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진화론 교육 방향이 이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벌써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우주, 태양계, 지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자, 지구가 무작위적인 충돌로 해가지고 그렇게 벌벌 끓는 마그마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치고 그게 냉각이 된 다음에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 말하는 게 화학 진화예요. 왜냐면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체의 기원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화학 진화. 예. 그거를 이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3강 페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강 64페이지. 64페이지. 자, 첫 번째 문장을 이제 유념해서 보겠어요. 과학 교과서는 생명에 대해 뭐를 가르치고 있다? 네, 지금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생명과 생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론은 신다윈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럼 신다윈주의가 뭐냐? 그 밑에 줄. 최초의 세포 하나가 뭘 통해 만들어져요?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모든 이런 교과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생명의 기원은 뭐예요? 물질이죠. 화학 반응은 물질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던가요? 모든 기원을 오직 물질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거. 세 글자. 그렇죠.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써놔야 되겠죠, 이런 거는. 돌이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원, 우주든 생명이든 인간이든 모든 기원을 물질적 요소만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현대에 나온 이론이에요? 아니요. 고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환원해서 말하면 진화론은 현대판 유물론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그러면 첫 세포가 만들어졌다 치고 그 세포의 유전 복제 과정에서 발생한 돌연변이와 생존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 자연 선택, 두 가지 말이 나왔어요. 오늘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이걸 할 거예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이 두 원리가 진화의 원리라고 배워요, 교과서에서. 이 두 원리를 통해서 지구에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하게 됐다라는 이 전체적인 맥락의 진화 이론을 신다윈주의라고 하는데 고스란히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생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일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 대답? 우리 하울람은 그래도 나오네요. 어느 교회 가도 안 나와요, 이 대답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냥 바로 탁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또 예수님. 대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말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예요. 생명이란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 자외선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한 거. 여러분, 우리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다양해요. 그죠? 그런데 영어로는 훨씬 쉬워요. 생물, 또 생명, 전부 다 뭐예요? 생물, 생명, 생명체. 우리는 세 가지 말로 부를 수 있는데 전부 다 life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뭐죠? 최초의 life가 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교과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는 성캄브리아기 바다에서 생명이라는 게 만들어졌대.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다른 페이지 같은 교과서예요. 지구에서는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다인주의에 입각한 진화론은 뭘로 시작해요? 이렇게 화학 반응으로 뭐가 생겼어요? 라이프가 생겼어요. 화학 반응이 라이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다인주의는 다른 말로 현대종합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정리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진화론 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 도대체 우리한테 벌어지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있나요? 있어요? 네. 네, 그 문제들을 오늘 두 강의를 통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지금 이 그림, 우리가 진화론 그림에서 많이 보는 그림이죠. 여기서 화학 반응으로 생겨난 첫 번째 생명체가 어디 있어요? 요거. 예, 요거. 그죠? 네. 요게 모든 생물의 뭐라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늘. 근데 이게 바로 다윈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사적인 편지에서 따뜻한 작은 연못에서 생명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왜 사적인 편지에다가 주장을 했냐면 이 당시만 해도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성인들, 당시의 유럽의 지성인들한테 영향을 크게 끼쳤어요. 그리고 진화론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래도 유럽 사회에 교회가 강력할 때예요. 1800년대니까. 그래서 눈치가 보인 거예요. 진화론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리고 생명, 라이프, 생명의 기원을 물질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책으로는 요거는 출판을 하지 못하고 사적인 편지,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에다가, 당시에는 뭐 저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서로 편지로 이 자기들의 의견을 교환을 했거든요. 예, 요런 그 교환한 편지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다인주의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윈의 생각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옆에 페이지 65쪽. 만약,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세포의 자연 발생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면, 자, 지금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의 자연 발생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첫 번째 생명체, 첫 번째 조상이 없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더 나아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판결되어야 마땅하다면 공교육이 지금까지 전달해온 생명의 시작에 관한 지식들은 과학이 아니라 뭐예요? 신다인주의를 신봉하는 신념, 신앙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모든 생물의 진화 이론이 단 하나의 세포의 시작에 의존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진화론의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신앙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발을 딛지 말라고 말해온 그 프레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자, 그러니까 이걸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걸 발판으로 우리가 뭘 확보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은 창조,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가르쳐. 창조를 믿는 사람은 공적인 일도 못 맡아. 비상식적이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청문회 때 받은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아직도 창조를 믿으세요? 창조를 믿으면서 어떻게 공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죠. 그리고 맹비난을 받았죠.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요. 가끔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말을 바꿔야겠어요. 가끔 나타나요. 왜 가끔 나타나요? 참된 신앙인이 별로 없어서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이걸 드러내기만 하면 뭘 받으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정부의 일을 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공적인 일을 맡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 맡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국회의원 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신은 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대놓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건 단지 우리가 진짜 무엇이냐를 아는 거에도 문제가 걸려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우리를 가두는 프레임, 너희들은 신앙이니까 니네 종교 안에서만 그거, 종교 생활로만 그거를 말하고 공적인 영역, 사회, 교육, 문화, 정치, 이 공적인 영역에는 들고 오지 마 라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자, 밑에 질문. 교과서는 생명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화학 반응의 산물, 그죠? 물질의 산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밑에 생명이 우주 어디서든 자연 발생되는 것이라면, 자, 그럼 교과서의 논리대로라면 지구에서만 굳이 생명이 발생될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렇게 다뤘던 외계 생명체라든지 외계인의 존재를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어디서든지 물질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면 물질적인 반응은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반응이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믿으니까 어디서든지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외계인과 외계 생명체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고, 동시에 그러면 생명이 어디서든지 자연 발생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생명 구원을 핵심 교리로 하는 기독교의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굴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밖에 생명을 주실 분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생명이 어디서든지 자연 발생이 된대. 화학 반응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 따로 있는 거야. 예수님 말고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의 사고체계가 근대시대 이후로 이분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 물질계를 다루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거긴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데 육적인 생명은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걸려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스터디 3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큰 1번 시작. 2번, 3번. 네, 그러면 생명 발생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슈지만 이미 과거에 핫 이슈였던 적이 있어서 그 논쟁사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분별력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접근들을 아마 어제부터 경험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저 선생님은 과학사를 정리해 주는구나. 그죠? 그냥 단지 하나의 그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 이론을 대할 때 굉장히 큰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사적인 접근을 항상 이렇게 병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와 생명의 설계도, 이건 뭐냐면 다윈 시대의 아이디어를 지금도 우리 애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21세기의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 다시 한번 그 이론을 검토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친 생명. 우리 어저께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원론의 기준을 세웠어요. 복습하셨어요, 혹시? 1년 동안 복습하실 거죠? 네. 네, 복습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교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남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200년의 싸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과학적인 실험이라는 게 옛날부터 했던 게 아니라 한 1600년대부터 과학 실험이라는 게 행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를 무슨 시기라고 불러요? 과학 혁명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대 과학이라는 게 1600년대에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그 과학 혁명기의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천문 우주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를 다루는 분야에서도 과학 혁명기의 이 흐름을 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현대 과학적인 그런 실험을 설계해서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디예요. 이 레디라는 사람이 자연 발생을 반박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대 과학적인 실험이다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험을 하면서 정반대의 대조 실험을 해야 돼요. 들어본 거 같죠? 대조 실험. 맞아요.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레디의 실험을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뚜껑을 연 채로 이렇게 놔두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파리가 들어와서 알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알에서 새끼가 번식하겠죠. 근데 이거를 관찰을 안 하고 파리가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24시간 지켜보고 뭐 CCTV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갔다가 왔더니 알이 있어. 그러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자연 발생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르크 마개로 완전히 밀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으로 막아가지고 공기는 통하는데 이 위에다가 알을 놓고 갈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실험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결과를 예상하시겠죠? 코르크 마개로 막은 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자, 지금 대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명백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뭐요? 외부에서 생물이 들어와서 번식을 했을 때에만 생물이 생긴다.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생물이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생물이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번식이에요. 네, 외부에 생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물질이, 즉 무생물이 생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일단 1번에 반박하는 체계적인 실험을 했는데, 밑에 레디의 실험에서 코르크 마개로 막은 병에서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쓸 수 있으시죠? 영양물질이 있어도 외부로부터 생물이 유입되지 않는 한 새로운 생물이 생겨나지 않는다. 아, 길다, 그죠? 뒤에 답지 다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레디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생물의 자연 발생을 지지하는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험을 했는데 이 생물의 자연 발생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실험은 보이는 생물체만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과학이 살살살살 발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냐면 미생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물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아? 지금 요 실험만으로는 지금 여기서 미생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어떻게 양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은 자연 발생되지 않는다, 레디같이 그걸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생명은 물질로부터 나와 라는 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고 팽팽히 경쟁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에서 너가 실험했어? 그럼 나도 실험할게. 이런 거예요. 헐몬트라는 이 과학자가 쌀가루에다가 땀으로 더러워진 셔츠에다가 기름을 붓고 우유를 붓고 항아리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머, 쥐가 나왔네? 그래서 생명이 자연 발생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헐몬트는 유명한 의사였고 존경받는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아직은 근대 과학, 아직 과학혁명이가 무르익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저기서 땀방울 셔츠에서 나왔다라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지금 이제 드디어 보이지 않는 생물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의 발명을 통해서? 현미경의 발명을 통해서. 이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레이엔후크라는 사람인데, 레베누크라고 옛날에 이제 발음을 하죠. 예. 레이엔후크는 이제 그 네덜란드식 발음이에요. 이 사람 이제 출생지에 따라서 이 이름 발음을 이제 바꿨는데, 당시 이제 현미경인데 그 당시에 현미경의 그 해상도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지금 보이세요? 그 현미경으로 본 렌즈 안에 좁쌀 같은 동글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지금 그게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보긴 보는데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쌀알갱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복잡한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고 그냥 작은 물질 덩어리들이,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과학자들조차도 세포는 푸딩 조각 같은 거야,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들이 조금 뭐 어떻게 뭉치고 반응하면은 세포가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생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한쪽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죠. 1600년대의 이 논쟁이 1700년대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이제 니덤이라는 과학자가 또 실험을 해요. 고기 국물을 잠시 끓였어요. 그리고 나서 밀봉을 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밀봉하면 바깥에 있는 거이 못 들어오죠. 근데 고기 국물이 탁해졌어요. 탁해졌다는 건 거기서 미생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봐봐. 내가 멸균을 하고, 이제 끓였다는 건 멸균이죠. 멸균을 하고 밀봉까지 하고 놔뒀는데 미생물이 저절로 생겼잖아. 그럼 이 실험은 뭘 지지하는 실험이에요?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맞아 또 하면서 또 그쪽에서 한쪽에서 막 박수 막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딱 이럴 때 또 깐깐한 과학자가 등장했어요. 스팔란짠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내가 좀 보니까 니덤의 실험은 너무 고기 국물을 살짝 끓였어. 꼼수 같아. 너무 살짝 끓였어. 완전히 멸균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든지요, 처음에 터뜨리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거를 반박하려면 어때야 돼요? 매우 힘들어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매우 집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었냐면 스팔란짜리가 실험을 수백 번을 합니다. 수백 번.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번의 형태로 짧게도 끓이고 길게도 끓이고 오래도 끓이고 여러 번의 그런 그것을 조절을 해서 끓여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반복적으로 실험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열구 실험을 했죠. 열구 실험했으니까 당연히 미생물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밀폐를 했죠. 밀폐를 하면 안 생긴다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수백 번의 실험을 하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열었다가 닫아보자. 사실 그냥 플러스 1 아이디어가 하나 그냥 더해진 건데 이게 굉장히 전환점인 거예요. 한번 열었다가 닫아보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열었다 닫은 플라스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생물이 생겼겠죠. 열은 동안 뭐가 눈에 안 보이지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전환점이냐? 이 당시만 해도 공기 중에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세균들이 많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공기가 설마 무슨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열었다 닫았더니 결과가 달라지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 공기에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그 아주 중요한 점을 착안합니다. 이때 딱 등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스텔이에요. 당시에 이 미생물학의 연구에 가장 앞서가는 과학자예요. 다크서클 장난 아니에요. 그죠? 너무 죽도록 충성하는 파입니다. 파스텔은 하나님을 잘 믿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의 본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미생물학계의 가장 선두주자, 당신 최첨단 과학을 한 사람인 거예요. 자, 공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딱 알아채고 이 겉면, 붕대 같은 거죠. 겉면에다가 공기를 필터를 해가지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세균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공기에도 우리 눈에 안 보였지만 이렇게 세균들이 미생물이 많구나, 종류도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그때 이렇게 확신을 딱 갖고 있는 그 즈음에 프랑스 아카데미가 지금으로 치면 사이언스 네이처가 제일 과학 저널에서 최고죠. 그 당시는 프랑스 아카데미가 제일 과학적 권위가 있는 단체였어요. 거기에서 자, 우리 이거 200년 동안 싸워왔는데 이 싸움 좀 끝내자. 너무 지겹다. 제발 이거 생물이 자연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그 과학자에게 대상을 수여하겠어 라고 공표를 해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도전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때 누가? 파스테르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실험장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라는 것을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직접 듣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도전하고 나서 기도 무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생명이 자연 발생된다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가 이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제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밖에 없게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플라스크의 입구를 열을 가해가지고 굉장히 가느다랗게 길게 잡아 늘린 다음에 비틀면서 늘려가지고 S자로 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공기 중에 있는 공기는 들어가는데요, 공기에 떠 있는 미생물은 그 관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한 장치를 설계를 하게 돼요. 아주 가늘고 얇게 비틀어가지고 S자로 만들어서요. 예. 그래서 세균은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입구를 개방해 놓은 상태잖아요. 개방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자, 고기 국물을 끓였어요. 국을 끓였는데 두 달, 세 달 놔뒀는데 맑아요? 그런 일은 평상시에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장치를 하니까 계속 맑은 거예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개의 플라스크 중에 몇 개를 입구를 깹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막 들어가겠죠. 단 일주일 만에 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와, 세균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아, 이거네, 확실하다. 이걸 이제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을 수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끝. 이제 생물이 자연 발생되냐 안 되냐, 즉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화학 반응 통해서 미생물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 생물은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생물에서만 나오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하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생물 속생의 법칙이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과학계에서 다 인정되는 법칙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워요. 문제는 생물 속생의 법칙을 배우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진화론을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아스러워해야 되는데 의아스러워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무생물에서 생물 안 된다며. 안 되는 법칙이 생물 속생의 법칙이잖아. 근데 왜 이거 배우고 화학 반응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배우는 거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학생이면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안 하니까, 학자들도 안 하니까. 그냥 진화론은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럼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일단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스팔란자니 실험에서 병에는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다음 밑에 외부 공기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단서를 얻게 되었죠. 넘어갑니다. 거기 제가 써놓은 것들은 지금 제가 한 말들이 다 써 있으니까 복습하시기 바라고. 2번, 방가로 2번에 파스테르의 실험, 1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공기입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이 유입되는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네모, 세균들. 미생물이라고 하셔도 되고 세균이라고 하셔도 되고 박테리아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무슨 실험이에요?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스스로 생명체가 아무리 영양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됐어요. 실험으로.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 이 플라스크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파스테르의 이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했던 그 실험 장치가 그대로 지금 파스테르 박물관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뭡니까? 과학적 팩트, 과학적 사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라고 이제 결론이 꽝꽝꽝 잘 내려진 거예요. 근데 넘겨서요, 왜 진화론이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는 걸까? 이런 훌륭한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명한 글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읽겠습니다. 제가 진화론자들은 꼼수를 부린 거예요. 과거의 지구가 현재의 지구와 다른 조건이었을지 모르잖아. 지금 네 실험은 현재 조건에서 한 거잖아. 원시 지구의 조건은 모르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과학이지. 그 가능성을 딱 닫아놓으면 과학적인 자세가 아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지구의 조건은 우리가 모르니 그 조건에서는 혹시 모르지 않냐?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는 반응이 가능했을지 모르지 않냐? 그 가능성을 남겨놓고 연구를 더 해보자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모든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진화론 교육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증명이 되지도 않고 그게 발생이 됐는지, 즉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교과서에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미 뭐가 되겠어요? 교과서에서 가르쳐지면 그건 보편적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부인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도가 그때부터 이제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빠르게 1800년대 후반부터고요. 유럽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일본도 1800년대 후반부터 진화론 교육을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가 미국인데 청교도 정신 때문에 말씀에 위배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철저히 처음에는 경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1900년대 초반까지도 공교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화론만 교육하는 법이 1960년대에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좀 약간 경쟁적으로 병행되어 온 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때 이게 법이 통과돼서 창조론을 아예 공적인 교육에서 금지되게 됩니다. 그건 종교교육이라고 아예 딱 못이 박혀요. 그래서 진화론만 가르쳐지게 되고 그 법이 너무나 이제 상위법에서 그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우리 주는 할래요. 이제 오하이오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는 할래요 하고 교육위원회가 다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각 주에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주는 창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이 상위법에서 결정이 돼버리니까 이걸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도 전에 1970년대부터 이미 진화론 교육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명체가 발생되고 이런 화학 진화적인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최근에 가르쳐진 거라서 그걸 배운 세대들이 이제 2030인 거예요. 그 40대 이하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진화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